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제19회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이 1992년 숫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선포된 기념일입니다. 네, 해마다 반복되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은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요.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자원의 중요성과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의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김건호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상당히 바쁘셨겠어요. 네. 예, 조금 그랬습니다. 예. 예. 매년 3월 22일이 이제 유엔이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인데 예. 이날의 의미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지구촌 모두 곳곳에서 그 재해라든가 네. 또는 그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엔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92년에 유엔 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구촌 모두가 여기에 동참해서 각국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캠페인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물의 날을 이제 지정한 취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물 부족 현상이라든가요.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현재 세계 인구가 한 66억인데요. 네. 그 중에 한 10억 정도 되는 우리 인류가 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연간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또 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 하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유엔에서 지난 한 세기 100년 동안에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만은 물 사용은 6배나 증가했다고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물이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물이라는 것은 지구촌에 이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돼서 이 문제 해결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강수량은 한 1245mm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 평균보다 한 1.4배가 됩니다만은 네. 저희는 인구가 조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으로 따지면 세계 평균의 8분의 1 수준밖에 강우량이 안 되고요. 네. 또 저희는 특히 특수한 것이 몬순 기후로 인해서 여름철에 홍수기에 전 강수량의 3분의 2가 한꺼번에 내려서 홍수가 오고 그다음에 겨울이나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갈수기로 넘어가면서 강의 물이 마르면서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기억을 하면은 2009년도 겨울에 강원도 그 남부 지방에서 아주 가뭄이 극심을 해서 아주 네. 고통을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 업무가 바로 이 물 종합 관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K-워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1967년도에 설립됐습니다만은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그 물의 특성에 따라서 재해가 있고 또 갈수기에는 가뭄이 오고 이러한 그 물의 그 불균형을 1년 내내 고르게 제어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 다목적 댐을 전국에 한 30개의 다목적 댐을 저희가 운영 관리하면서 여름에 댐을 비워서 물을 담고 네. 겨울에는 그 담은 물을 일정하게 갈수기에 강 하류로 내려보내면서 물의 수급을 조정해서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물을 광역적으로 각 지방에 유역을 넘어서더라도 광역적으로 물을 주면서 깨끗하고 그다음에 질 좋은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본에서 뭐 방사능 오염 때문에 식수하고 지금 뭐 농산물이 좀 오염돼서 지금 큰일이라고 하던데 야채는 뭐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한 건데. 예. 자, 일본 뭐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을 비롯해서 홍수나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해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그 수질 관리 또 수자원 관리가 상당히 필수적인데 우리의 물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이 물의 불균형한 지역간 불균형한 것, 또 계절간 불균형한 것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하천 강에 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종합적으로 물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류에 비가 어느 정도 강우량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댐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이 댐에서 하류에다 수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열어서 어떻게 내려보낼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이런 그 수문 사항을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강을 관리하고 네. 또 물을 관리하고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실제로 IT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K-워터에서는 물관리 종합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그러한 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을 해서 예. 그 IT로 활용해서 거기서 제어, 조정, 모든 댐을 정부의 댐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정부에서도 이제 가뭄, 홍수, 또 수질 오염으로 좀 갈수록 심각해진 이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물로 인한 강으로 인한 그 재해와 또 그 물을 갖다가 다루기 위한 이수면 이런 종합적인 물 관리의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투자가 안 되고 내버려진 강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네.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홍수 조절 효과를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면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는 좌측에 그 상단에 있는 것이 2006년도에 태풍이 에베니아가 이제 왔을 때 남한강 여주대교에 네. 그 물이 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 제방에 50cm 정도 여기까지 물이 홍수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당시보다 수위가 2m 정도가 이제 감소되는 거죠. 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바로 효과라는 겁니다. 홍수위가 2m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화면의 좌측 밑을 보시면 낙동강 용어입니다. 낙동강에도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와서 거기에 제방이 무너지고 해서 아주 그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위가 한 1m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제는 홍수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한강과 서해를 잇는 그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지금 K-워터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배경과 또 기대 효과를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이 서해와 한강을 잇는 인공 운하 사업인과 동시에 그 주변을 그 관광, 문화, 레저 공간으로 새롭게 만드는 종합적인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해와 한강을 이루므로 해서 거기에 녹색 물류를 갖다가 이루는 것과 함께 수도권, 서부 수도권에 관문을 만드는 것이죠.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그 우측에 좌측이 이제 그 인천 쪽이고요. 우측이 이제 한강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 연장이 18km인데요. 그 18km의 곳곳에 8곳에 그 중점적인 경관을 저희가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1경, 2경이 이제 인천 터미널이고요. 3경 이것이 그 워터프런트를 만들고 이러한 8개의 중점적인 경관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는 김포 터미널이 있고요. 한강과 맞들었는데 거기 이제 관문이 있고 해서 서쪽에 인천 쪽에 인천 터미널, 오른쪽에는 이제 김포에 있는 김포 터미널에서 모두 연장이 18거리의 새로운 뱃길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 수해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사업이다. 수도권의 관문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라뱃길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아라뱃길 사업은 금년 9월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서 10월에 이제 네. 개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백길에 이제 배가 다니는 것이고 네. 또 유람선도 다니고 가는 것이고. 올 이렇게 연말쯤 하는 되면 이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네, 금년 10월에 보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자대강 달리기 예.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요. 예. 그 사업은 이제 상류에 있는 댐과 그 보, 이것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홍수 조절이라든지 또 가뭄에 대처하는 이런 종합적인 상하류와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예. 아라뱃길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우선 10월서부터 네. 화물선 8척이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터미널이나 인천 터미널에서부터 국내적으로는 제주도, 또 광양, 부산, 포항까지 이 컨테이너선이나 또 철강선, 일반 화물선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동남아로 가는 자동차 운반선도 인천 터미널에서 다니게 되고요. 이렇게 네. 화물선이 모두 이 경인 운하를 통해서 8척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객선과 유람선도 모두 8척 해서 모두 16척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 10월이 되면은 거기서 백길에 이 16척의 배가 이제 네.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4대강 사업이 이제 총체적인 수자원 기술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외 수출 경쟁력이랄까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그 4대강 달리기 사업은 다만 이수, 치수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사업이고 종합적인 강의 살리기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여기 대해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태국의 방콕을 흐르는 짜오프라야라는 강이 있는데 네네. 이것이 태국에서 제일 큰 강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상류에 이제 홍수가 지고요. 또 하류는 해수면이 올라가서 또 홍수가 지고 하는 그런 여기도 한 강을 살리게 해야 되는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4대강 사업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하고 저희가 기술 교류를 해서 그런 데 대한 이 종합적인 강 살리기 사업이자 또 IT를 활용한 첨단 이런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그 나라의 기술을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물산업은 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K워터 수장으로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네. 그다음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금년에 잘 마무리하는 일이 제일 큰 당면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4천여 우리 직원들이 모두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으로부터 이제 그 재해를 방지하는 데 선봉해서 해야 되고 네. 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광역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한편 또 밖으로는 해외 물산업에 저희가 민간과 진출을 해서 네네. 우리의 국부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